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이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공천 심사에서는 현직 단체장인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가 탈락했습니다. 두 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무소속으로 잇따라 군수에 당선된 이후 2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사실상 4선에 도전한 유두석 현 장성군수. 이틀 동안 진행된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직 단체장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산 무안군수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김정욱 순천시장 예비후보와 김선용 나주시장 예비후보도 공천 배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모두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심사 전 단계인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원의 조사 결과와 범죄 경력, 성비위,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이 공천 배제 사유라며 후보별 탈락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두석 장성군수는 중앙당 재심 청구 등을 고심 중이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도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뒤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와 별도로 광역의원 후보자 11명과 기초의원 후보자 1명도 공천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가 추가 검증과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공천 배제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 전 탈락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6.1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담양군과 진도군은 모두 현 군수가 3선 연임에 따라 불출마하면서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담양군수와 진도군수 후보를 유승용, 박지성 기자가 차례로 소개합니다. 현 군수가 내리 3선을 포함해 모두 4차례 군정을 맡은 뒤 물러나 담양군수 선거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3차례 연속 군의원을 지내 오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김정호 후보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확대와 청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팜,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것, 그리고 친환경 자연 농법으로서 담양만이 가지고 있는 농업 브랜드를 육성시켜서 발전해 나가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간부 출신인 이병로 후보는 40년에 이르는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예산 비중 확대와 복지 강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합니다. 현재 농업 예산이 전체 군 예산의 약 22%입니다. 그걸 30%까지 늘리겠다. 늘려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차례 군의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낸 최화삼 후보는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농촌 인력난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농민의 중심, 서민의 중심, 소외계층의 중심으로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람의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군의원을 지낸 김기석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대안적인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성, 청년, 노인이 함께 어울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연계 건립해서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타운으로. 담양군수 선거는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무소속과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진도는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군수 자리에 7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상원 후보는 군의원 경험을 살려 노인과 농축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령화되는 사회에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진도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정현 후보는 집권당의 강점을 바탕으로 진도의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소통해서 좀 더 잘 사는 진도, 더 살맛 나는 진도를 만들겠습니다. 김희수 후보는 국민 소득과 인구 증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업수산업 발전을 통하면서 환경하고 접목을 해서 관광하고 같이. 박인환 후보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바탕으로 농어업 정책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들이 생산에만 신경을 쓰고 판로는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양래 후보는 인력과 교육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문제라든가 또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이재각 후보는 관광과 농수산업을 결합시켜 산업 기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부한 관광 자원과 4차 산업 트렌드를 융합시켜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이한주 후보는 도시재생과 진도의 예술 자원을 활용해 인구 소멸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인구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여야와 무소속 후보까지 나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 진도는 민주당 당내 경선과 후보 단일화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민주당 광주시당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송갑석 시당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어제 성명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명단 비공개와 고무줄 공천 기준은 물론 절차를 무시한 청년 여성 선거구 지정 등 민주당이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송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외에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광주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을 인수위원회에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병원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메디헬스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합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이 방호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트레일러와 함께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 아래 국도 위로 떨어지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한적한 도로. 차량이 달리는 도로 위 고가도로에서 커다란 물체가 짙은 먼지를 내며 떨어집니다. 편도 4차선 도로 한가운데 추락한 건 대형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였습니다. 동광양 톨게이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이 콘크리트 방호벽과 부딪힌 뒤 6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운전석이 있는 트레일러 본체는 추락하지 않고 멈춰섰지만 62살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숨졌습니다. 또 추락한 컨테이너에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떨어졌는지는 이제 정확히 이제 고수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은 아마 커브길에서 원심력에 의해서 컨테이너가 떨어졌지 않냐 일단은 그리 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차량 본체와 컨테이너가 실린 트레일러가 제대로 고정됐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에 감염된 국내 첫 번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한 군 지역 40대 남성의 XL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무증상 확진자로 이미 완치돼 격리가 해제됐고 3차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전라남도는 WHO에서 오미크론으로 분류한 만큼 특성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파력이나 중증도는 알려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미래 수업과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태블릿 PC 보급을 확대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전남 지역 학교에 태블릿 PC 42,800여 대를 보급하는 등 태블릿 PC 보급률을 전체 학생의 53%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의 민원 편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통번역기를 운영합니다. 인공지능 통번역기는 영어와 중국어를 포함한 65개의 다국적 언어를 음성 인식한 뒤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기기입니다. 광양시가 아동 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비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시의회 총무위는 광양시가 추진 중인 중요 사업의 시비 부담분 약 3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생활비 추경안 편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수공업고등학교가 2022년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공고는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열린 전남 기능 경기대회에서 용접과 전기 제어, 모바일 로보틱스, 산업용 드론 제어 등 6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장흥군이 9년 만에 국제 슬로시티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슬로시티 본부는 어제 장흥군에 슬로시티 인증서와 인증기를 전달했습니다. 장흥군 전역에 대한 슬로시티 인증 기간은 2027년까지 5년입니다. 장흥군은 지난 2007년 유치면을 중심으로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지만 2013년 재인증에서 탈락했고 9년 만에 재가입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목포 원도심에서 세월호 8주기 기록 전시 기억의 봄 열다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그리고 예술가가 참여한 길거리 전시와 설치 미술 등 다양한 조형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편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만원 씨가 조선일보에 본인의 책 광고를 내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 씨가 책 광고를 통해 5.18을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판단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는 올해 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요 며칠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졌죠.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가끔 내리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의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전남 북부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담양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구례 21도, 광양 18도로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안과 장흥 19도, 완도는 18도 보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전 해상에 바람이 시속 30에서 60k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